향긋하고 쌉싸리한 맛으로 우리의 입맛을 돋궈주는 산나물. 그 속엔 몸을 보호하고 노화를 방지하며 각종 병도 치료할 수 있는 미지의 성분들이 가득하다는데, 다양한 종류, 부담 없는 가격, 약으로 또 먹거리로서 오랜 세월 우리네 밥상을 지켜왔다. 최근 약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약초를 이용한 상품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차와 음료수는 물론 약초의 향기와 약효를 이용한 베개, 향수, 각종 한방 화장품, 그리고 신약 개발의 영역까지 약초 산업은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동아지약연구소. 오늘도 산야초의 신비한 효능을 과학적으로 밝히기 위한 작업으로 분주하다. 동아제약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서울대 천연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 개발 작업을 추진해왔다. 최근 들어 가장 큰 수확은 여러 천연물을 수집 추출해 약효를 검증한 결과 약숙이 위장 질환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얻어낸 것.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쑥의 양리적인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셈인데, 먼저 흰쥐에 알코올을 주입해 위염을 유발시킨 후 여기에 약속에서 추출해낸 성분으로 만들어낸 DA9602를 투약하는 임상실험을 통해 그 효능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한쪽에는 어떤 치료제도 투여하지 않은 대저군을, 다른 한쪽엔 DA9602를 투여한 쥐를 넣었다. 실험 결과 쥐들에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약속에서 추출한 DA9602를 투약한 쥐는 투약하지 않은 쥐에 비해 알코올로 인한 위점막 손상이 현저하게 치료됐음을 알 수 있었다. 저희가 약효를 스크리닝할 때 썼던 모델이 이제 그 알코올을 흰 쥐에다가 투여하면 위에 궤양이 생기는데, 그걸 치료해주는, 방어해주는 그 효과를 가지고 스크리닝을 했습니다. 이 쑥은 기존의 다른 약재하고 비교할 때 거의 100% 깨끗하게 이 치료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그 알코올성 위험을 중심으로 이제 최초에는 검토를 하고, 이어서 여러 가지 그 위염이나 위궤양 모델에 대해서 이제 투여해본 결과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었어요. 그 후에 그러면 이 약효를 나타내는 그 성분이 뭔가, 그걸 성분을 저희가 이제 여러 기법을 통해서 분리를 해가지고 성분을 규명하고 그것을 이제 포함하는 걸 그 제제를 만들어서 이제 임상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개발된 위염치료제 DA9601. 우리 약초가 인류의 건강을 지켜갈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것이다. 옛부터 우리의 어른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병은 이 땅에서 자란 약초로 치료하라고 일러왔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약이 되는 산야초가 풍부한 약초의 나라다. 깊은 산 덤불 속에 자생하는 더덕. 더덕은 그윽한 향취와 맛으로 요리에 다양하게 이용되는데, 특히 영양분이 대부분 모여있는 뿌리는 가래를 삭혀주고 강장제로서 그 효과가 탁월하다. 옛날부터 뱀을 쫓기 위해 장독대에 많이 심었다는 천궁. 미나리과의 단연생 초본으로 그 높이가 50cm가량 자라는데 뿌리를 약재로 사용한다. 치통, 두통, 혈액순환 등의 효과가 좋다. 봄이면 텃밭이나 벌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냉이. 냉이는 줄기와 잎을 약재로 쓰며 강한 지혈작용을 지니고 있어 본초 비유에 의하면 자궁출혈, 각혈에 좋고 피를 맑게 하며 눈을 밝게 한다고 전해진다. 열매가 8월부터 빨갛게 익기 시작해 10월이면 진홍빛으로 변하는 산수유. 가을에 맺는 빨간 열매라 하여 가을 산호라 불리기도 한다.
이 빨간 열매 속에 들어있는 따뜻한 성질과 신맛이 간과 신장을 보호하고 강장제로 많이 쓰인다.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뽕나무. 누에의 먹이로 널리 가꾸어지는 뽕나무는 잎과 줄기, 가지와 열매까지 버리는 것 없이 다 쓰이는 대단히 유익한 식물이다. 뽕잎은 당뇨병의 특효약. 검게 익은 열매 오디는 자양 강장식으로 변비, 갈증 해소에 그만이다. 우리나라 식물의 분포도를 보면 국내의 자생식물 4,500여 종, 유용 자생식물이 1,100여 종, 그리고 그중 270여 종이 약용식물을 차지할 만큼 약초가 풍부하다. 또한 우리의 약초는 전국 각지의 기후와 풍토에 따라 고루 분포되어 그 우수한 품종과 약성을 자랑한다. 우리나라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절의 변화가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그 식물들의 성장 과정이 매우 그 절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봄이면 싹을 틔우고 여름에는 무성하게 번식해서 가을에 종자를 맺고 겨울에는 모든 그 영양이 뿌리에 충분히 저장되어 있다가 봄에 다시 싹을 틔우는 이런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인삼과 같은 그 뿌리를 쓰는 약재, 그다음에 산수유와 같은 열매를 맺는 약재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 기후 풍토에서 아주 그 우수한 효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단군이 이 땅의 터를 잡고 5,000년. 우리의 전통의학은 향약 구급방, 향약 집성방 등을 거치며 우리 땅에서 나는 약초를 이용해 병을 치료하겠다는 전통을 발전시켜왔다. 뒤이어 동양 최초의 의학백과사전인 의방유치, 그리고 한의사를 집대성한 동의보감이 발간되면서 우리 한의학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된다. 퍼주는 전통의학의 실증적인 연구를 가미해 동의보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의학서로 만들었다. 이제 우리의 약초 몇 가지를 살펴보자. 약초는 그 성질에 맞는 토양이 있고 살고 있는 환경에 따라 그 효능도 다르다. 소와 말이 즐겨 먹는다는 삽주잎. 그 뿌리가 바로 소화불량, 복통, 위통에 더없이 좋다는 백출창출이다. 삽주는 건조지역에서 자라는데 건조지역에서 자라는 약초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서 습을 몰아내는, 즉 땀과 관련된 역할을 하는 게 많다. 있네. 이게 백출이라. 요, 안 왔잖아요, 생강매로. 요건 백출이고, 예. 요 대가리 찌다는 이건 청출이고, 그래. 이게 이제 한 가지에서 이제 청출 백출이라. 그래서 이제 청출 백출이라 하는 기라. 창출은 땀을 내게 하는 작용이 강하고 백출은 오히려 땀을 멈추는 작용을 한다. 약초 중엔 물가나 습지에서만 자라는 약초도 있다. 물가에서 자라는 약초 중 많은 종류가 이뇨작용을 하는데 고비가 그 대표적인 예다. 고비는 고비과의 단연생 초본으로 내과 근처 초원에서 자라는데 보통 풀 전체가 각기, 부종, 이뇨에 좋은 약으로 쓰인다. 새색시 족두리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자주 족두리풀. 이 풀은 주로 음지에서 자란다. 꽃이 예쁘고 아름다워 관상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열매와 뿌리는 약재로 이용되는데 땀을 나게 하고 몸을 건조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대부분의 식물은 음지보다 양지에서 더 잘 자란다. 꽃에 꿀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꿀풀이라 불리는 단연생 초본식물 하고초. 양지식물로 한방에선 풀 전체를 혈압, 자궁염, 임질 등의 약재로 쓰인다. 그 모든 그 약초들은 그 성질에 알맞는 그 토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백출과 같은 그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는 약재들은 우리 인체 내에서도 그 몸의 습을 뽑아내서 몸을 아주 건조하게 하는 그런 작용이 있는가 하면 또 습지에 사는 그 택사와 같은 그런 약재들은 우리 몸에 그 이뇨작용을
충분하게 함으로써 몸의 그 대사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적으로 추운 지역, 차가운 지역 이런 것도 특징적으로 그 약효가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인삼이라든지 황계와 같은 약재들은 대체적으로 이 북쪽 차가운 쪽 지역에서 많이 자라고, 주로 그 보기약 이런 쪽의 작용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 그 남쪽에서 자라는 계피와 같은 것은 이 혈액을 그 촉진을 시켜주는 그런 작용이 있는 등 그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의보감 내경편을 보면 질병을 치료할 때 인체를 하나의 우주로 보고 음양의 조화와 오장육부의 균형을 되찾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다. 전통적으로 한의학에선 오행이라는 관점에서 장기의 5가지 색깔을 지정했고 약초 역시 5가지 색깔로 연결시켜 병을 치료해왔다. 장기를 색깔로 구분해보자면 비장 소화기관은 노란색으로, 간장은 청색으로, 심장은 적색으로, 폐는 백색으로, 마지막으로 신장은 검은색으로 구분했고, 또한 약초 역시 장기와 같은 색깔로 연결시켰다. 예를 들어 소화 기능에는 노란 빛깔의 황기를, 간에는 푸른색의 치자, 심장이나 정신은 붉은색의 대추, 폐에는 백색의 도라지, 마지막으로 검은색의 숙지황은 신장 기능을 돕는 것이다. 인체의 오장육부가 음양 오행 중 오행에 해당한다면 음양은 한열, 즉 덥고 차가웁니다. 동의보감엔 약초를 크게 더운 약초와 찬 약초로 나누고 있으며 그 효능을 상세히 적고 있다. 더운 약초는 양기를 북돋워 몸을 덥게 하는 약초들이고, 찬 약초는 음기를 북돋워 열을 내리게 하는 약초들이다. 이제 더운 약초와 찬 약초 몇 가지를 살펴보자. 약초는 살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그 성질도 달라진다. 대부분 그늘에 살고 있는 약초들은 열을 많이 가지고 있다. 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으뜸은 인삼. 인삼은 아예 처음 씨를 뿌릴 때부터 성장하는 동안 줄곧 철저하게 햇빛을 차단해야만 그 결실을 볼 수 있다. 음양의 이치로 음지에서 자란 인삼은 상대적으로 강한 양기를 갖게 된다. 그래서 인삼을 먹으면 강한 양기가 오장육부에 힘을 더하고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인삼을 더운 햇볕 아래 심어보자. 인삼은 채 30분도 되지 않아서 시들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식물은 한 번 뿌리를 내리면 옮겨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 환경에 적응해야만 한다. 그 적응 과정에서 형성되는 독특한 성분이 바로 약이 되는 것이다. 덥고 건조한 사막에서 자라는 알로에와 선인장은 말라 죽지 않기 위해 상대적으로 속에 많은 수분을 저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 때문에 알로에는 찬 성질을 갖게 되어 열로 인한 장염, 염증성 질환, 화상 등에 효과적인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양지와 음지가 약성의 한열을 결정하는 건 아니다. 산중턱이나 산간 지역에서 자라는 황기, 황기는 양지에서 자라는 더운 약초다. 위로 올라갈수록 뿌리가 굵어지는 황기는 안의 기운을 밖으로 끌어올려주게 되는데, 피부 종양, 땀을 많이 흘리는 다한증에 그 효과가 탁월하다. 산속 깊은 지역의 낮은 지대나 골짜기 그늘에서 자라는 깽깽이풀, 매자나무과의 다년생 초본인 깽깽이풀은 찬 성질을 갖고 있다. 보통 9, 10월 사이에 뿌리를 캐서 물로 씻어 햇볕에 말려두었다 약재로 쓰는데, 한방에선
황연이라 하여 소화불량, 복통, 설사, 이뇨의 약재로 많이 쓰인다. 우리 그 사람들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이 잘 조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다 그 어떤 음이라든지 양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기 마련인데, 그것을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몸이 좀 뜨거운 열체질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몸이 차가운 음체질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음양의 어떤 체질을 조절하려면 약초도 당연히 거기에 상반되어져서 조절을 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몸이 차가우면 약재는 뜨거워야 되고, 그다음에 몸이 그 뜨거우면 약재는 차가운 약을 투약함으로써 서로 그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만이 우리 그 인체가 음양이 잘 조화되어져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약초라 해도 정확한 처방이 아니라면 헛일. 약초는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된다. 산지의 축축한 습지나 그늘진 곳에서 자라는 단연생 초본 천남성. 동의보감에 의하면 천남성의 구경은 중풍과 거담제로 더없이 좋은 약. 하지만 천남성을 다룰 땐 매우 조심해야 한다. 독성이 많은 풀이기 때문이다. 그래, 이게 남성이 이게 독해. 예. 아들 이거 만지고 불알 만지면 봐, 불알이 헐어. 그 정도예요? 독해 이게. 그런데 이게 나물은 또 먹어. 아, 이거 잘라다가 이거 이제 뒤지내다가 먹으면 좋아 나물이 이게. 병사의 모자를 연상시켜 투구꽃이라 이름 붙여진 초. 이 풀은 경련, 마비, 중풍, 관절염 등의 귀중한 약재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역시 독성이 강한 풀이다. 옛날 궁중에서 내린 사약과 매운 시집살이를 견디다 못한 아낙네들이 자살할 때 사용된 부자가 바로 이 풀이다. 따라서 약재로 사용할 땐 그 독성을 약화시켜 사용해야 한다. 동의보감에선 약과 병과 사람 이 3자를 모두 중시하여 약성을 높이거나 약의 독성을 중화시킬 수 있는 수제법을 자세히 적고 있다. 약의 독성을 제거하는 대표적인 수제법은 역시 부자. 부자의 독성을 제거하는 방법은 먼저 사내아의 오줌에 3, 5일간 담가 두었다 다시 3일간 냉수에 담가 독소를 제거한 후 꺼내서 검은 콩과 감초를 함께 끓는 물에 넣고 펄펄 끓여야 한다. 다 끓은 후 꺼내서 말리면 완성. 이 방법은 부자 속에 있는 아코니틴의 독소가 당분과 결합하면 중화되고 단백질과 결합하면 완전히 사라지는 원리를 이용한 것인데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이런 방법을 알아낸 것일까? 독성이 강한 반화. 반화는 쓴맛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설사, 복통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는데 생강즙에 하룻밤 정도 버무려서 불린 다음 꺼내서 그늘에 말려 쓴다. 생강즙을 사용하는 이유는 생강즙이 반화의 양력을 따뜻하게 발산시키기 때문이다. 혀를 보호하고 기를 보호하는 성질을 가진 당귀. 대부분 그대로 많이 쓰지만 당귀의 약성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자 할 때 술로 씻어서 사용한다. 이렇게 술을 사용하면 약재의 기운을 위로 올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췌표의 질환과 상부의 질환을 치료할 때 사용한다. 양력을 인체의 간으로 보내고자 할 때 주로 이용되는 식초. 식초는 산이므로 알칼리와 반응해 염을 형성하기 때문에 효노색처럼 알칼로이드계의 성분을 함유한 약재를 수치할 때 사용한다. 이런 원리에 따라 효노색을 식초에 3, 5일간 담갔다가 꺼내서 볶은 후 말리면 효노색의 효능이 더욱 강해지는 것이다. 좋은 약재를 고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약초는 자란 상태와 보관 요령에 따라 약효의 차이가 나는데 구입 시 습기는 없는지
위생적으로 보관이 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핀다. 약초는 그 성질에 따라 그 약성을 서로 돕기도 하며 또 상쇄시키기도 한다. 동의보감 탕액 서례엔 약을 처방하고 구성하는 데 필요한 상식들을 밝혀놓았다. 약초의 성질에 따라 상품으로 나눈다. 상품의 약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에 좋고 불로 장수하는 약으로서 백출, 인삼, 황기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 중품의 약은 강활, 덕활, 방풍 등이 있으며 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으니 신중히 생각해 써야 하는 약재들로 병을 막고 허약한 것을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품의 약은 대황, 부자, 파두 등이 있으며 주로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 약성분이 강하고 독성이 있어 오래 먹지 말고 병이 나오면 바로 그쳐야 하는 것들이다. 약은 폐합 시 서로의 약효를 상승시키기도 한다. 대황과 지실은 서로 없으면 통하지 않는다. 또 서로 함께 배합하면 안 되는 약재도 있다. 후황년과 현삼은 서로의 약기능을 떨어뜨리는 약재다. 약방의 감초라고 할 만큼 거의 모든 약에 들어가는 감초. 약을 다릴 때 감초는 왜 넣는 것일까? 감초는 그 감초라는 이름 이외에도 국로라고 해서 나라의 원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의 원로는 어떤 그 중신들 간의 의견이 서로 다를 때 조정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감초와 대추는 각각의 처방에 배합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개성이 강한 약재들을 서로 잘 조절을 해서 원래 그 목표로 하는 효능을 도달하기 좋게 한다는 그러한 뜻이 가장 강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그러한 그 감초와 대추와 같은 그 단맛이 강한 약재들은 또 독성이 강한 약재들을 그 중화시켜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좀 개성이 강한 약재들이 있을 때는 그런 그 감초와 대추를 넣어서 좀 약을 부드럽게 하는 그러한 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동의보감엔 탕, 산, 환 등 약의 다양한 제조 방법에 대해서도 적고 있다. 약은 성분이 환, 가루, 탕 각각에 적합한 것이 있는데 모두 약의 성분과 처방 목적에 따라야 한다. 일반적으로 탕은 오래된 질환에 사용하며 산은 물로 씻어내듯 빠른 효과를 원할 때 환은 만성질환, 완만하게 치료하는 개념으로 장복해야 하는 경우 많이 사용된다. 아픈 사람의 약을 다리는 것은 공손하고 성의와 정성을 다해야 한다. 물의 양은 적당히 하고 연한 불로 다리되 보약은 보통 석 잔을 줄여 한 잔으로 설사하거나 토하는 약은 물을 적게 붓고 탕약을 많이 붓는다. 약을 다 다린 후 그대로 두면 우러난 약성분이 물이 식어감에 따라 다시 찌꺼기로 흡수되는 만큼 다린 후에는 가능한 빨리 걸러내야 한다. 약초란 궁극적으로 약을 짓고 다리고 마시는 사람 모두의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야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지구상의 숲속은 모두 자연이 약전이 되는 셈이며 단지 그 숨은 비밀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미약할 뿐이다. 약초는 비과학적이거나 위험하지 않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임상실험의 결과인 것이다. 정확하게 알고 개발한다면 그 속에서 수만 가지의 치료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무한하다. 이제 우리의 토종 약초 속에서 수많은 난치병을 고칠 수 있는 지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